아, 이거 촬영하다가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앱이랑 다 삭제하고 뭐 유튜브도 다시 설치하고 그러느라고요.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삶의 최종적인 의미 역시 임종 후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최종적인 의미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의미가 각 개인의 지식과 믿음의 최선의 상태로 실현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로고테라피 치료라는 각도에서 보면 의미와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은 허공에 떠 있다거나 상아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을 발로 딛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의미에 대한 인식,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을 카를 블러의 개념과 같은 노선에 있는 아하의 경험과 베르트 하이머 이론의 노선에 있는 게슈탈트 지각 사이의 중간쯤에 놓고 싶다. 의미에 대한 지각은 고전적인 개념의 게슈탈트 지각과는 다르다. 게슈탈트 지각은 어떤 토대에서 어떤 형태를 갑자기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의미에 대한 지각은 현실에 깔려있는 가능성을 깨닫도록 만든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샤롯 뷰레가 말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들의 삶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며 공부하는 것 뿐이다. 물론 이런 정기적인 접근법에 생물학적인 접근법을 가미할 수도 있다. 로고테라피는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프롬프터로서의 판단력을 갖고 있다. 그런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판단력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잣대를 갖다 대야 하고 이 상황은 어떤 일련의 판단 기준과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치들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 가치들은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류 진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그 가치들은 인간이 하나의 생물로서 살아온 지난날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심오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콘레드 로렌츠도 생물학적 아프올이라는 개념을 창안하면서 아마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내면의 상처 치유할게요. 잠시 동안 앉아서 당신이 방금 경험한 것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느끼는 대로 느껴보라. 당신이 가장 감동시킨 연설 선언문이 무엇이었는지 더듬어 보고 그것에 주목해 보라. 그 말들에 반응하여 그 단어들을 충분히 느껴보도록 하라. 당신의 반응이 분노라면 그냥 화가 나는 대로 느끼면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야. 하나의 게임에 지나지 않아. 날 정말로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렇다면 그저 화나는 그대로 당신을 내버려 두고 그 느낌을 느껴보라. 소리 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베개를 테니스 라켓이나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 반응들이 지나가고 당신의 기분이 괜찮아지면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보도록 하라. 배우자나 후원자 또는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좋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인인 당신이 갓난아이인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내서에 따라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우리 모두가 지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영상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각자 세상을 다르게 지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원래 시각적인 경향이 강하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그걸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려볼 수 있어. 하지만 당신에게 본래 청각적인 경향이 강하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거 아주 좋게 들리는데 뭔가가 나한테 그걸 하라고 했어. 운동 감각을 타고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 나한테 딱 맞는 느낌이야. 그걸 하려고 움직인 거야. 그러니 뭔가를 떠올린다는 것이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어쨌든 당신은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지각할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이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이 그 아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상처받은 아이의 상태에 실제로 머물러 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묵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당신이 어른인 당신을 보게 하고 어른인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풍성한 사랑의 선언문들을 들려주도록 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 아이가 자신들에게 새로운 짐이 될까봐 지레 겁먹는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내면 아이와 만나는 데는 그저 하루에 몇 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이 그 아이를 실제로 먹이거나 입히거나 돌봐줄 필요가 없다. 게다가 당신의 내면 아이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시간을 더해주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자신에게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 화를 내거나 혐오감을 느낀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의 수치심 중독을 보여준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만일 당신의 지금 삶의 태도가 갓난아기인 당신의 연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분노나 경멸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자신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을 수용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부분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부분이다. 당신이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온전하고 진정으로 능력 있는 당신이 될 수 없다. 당신의 에너지와 강점들은 당신의 다른 부분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 내적 전쟁이 그치려면 당신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능력이 요구된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당신의 감정은 바로 당신의 약점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게 된다. 이제 당신은 갓난아이인 자신을 치유했으므로 그 아이에게 며칠 동안 선언문을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한다. 그 갓난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장면을 그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쳐보라. 이제 넌 여기에 있단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아이는 없단다. 아무도 널 흉내낼 수 없어. 넌 유일하고 독특한 아이야. 이때 가장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았던 선언문도 덧붙여 말해주라. 바로 당신이 가장 듣고 싶어 했고 들어야 했던 말들이다. 그리고 당장 공원으로 나가보라. 공원에 앉아서 잔디와 꽃들, 새들, 나무들, 동물들을 지켜보라. 그들은 모두 이 우주에 속한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당신도 거기에 속해 있다. 당신도 새나 벌들 그리고 나무와 꽃들과 같이 이 우주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당신은 이 지구에 속해 있다. 당신을 환영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잠재의식에 관한 거는 생략하고 또 내일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예쁜 마음들 바라볼 수 있고 또 부족한 저한테 많은 가르침들 주고 또 그래서 진짜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뭐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나 이런 부분들도 더 확장해 가고 제 부족한 마음도 늘 보살피면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관점으로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시각들을 가졌다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품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해서 자충우돌 겪으면서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데요. 그래도 늘 성장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은 놓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진짜 잡고 가고 싶은 거는 무아의 관점이거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없는 상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고 싶고 가르침들을 받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게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마음들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제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대의적인 관점들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관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지고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들, 좋은 생각들로 연결되는 것,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라는 이 지역적인 특성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따뜻한 사랑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 마음들은 그런 마음들 그대로 또 그런 좋은 기운들 그대로 다 반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은 자꾸 잠자리 거기에 국한돼서만 보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그런 관점들,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들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꼭 그런 잠자리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시각과 그런 시선들을 좁은 우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그렇게 한계성을 두지도 말고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 자신을 믿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투닥투닥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스스로도 고생 많이 한 자신들 그렇게 많이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마음으로 안아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잘 때 편안하게 잘 자세요. 발 차가우신 분들은 수면 양말도 신으시고 포근하게 잘 자세요. 굿나잇. 안녕.